월요일 아침 딱 눈 떴는데 스마트폰에 알림이 와 있는 거예요. 밤사이 내가 하는 무인 카페에서 커피 73잔 팔렸고 21만 4천 원 들어올 예정.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네. 집에서 커피 딱 내리면서 이게 바로 디지털 건물주의 삶인가? 뭐 이런 뿌듯함 정말 혹하지 않나요? 듣기만 해도 달콤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무인 점포, 특히 무인 카페 창업에 그래서 관심을 두시는 걸 거예요. 맞아요. 겉보기엔 뭐 인건비 걱정 없고 그냥 24시간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자동 수익 파이프라인 뭐 이렇게 느껴지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 무인 카페 창업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제목이 재밌어요. 무인 카페, 사장인가, 건물주인가. 이걸 바탕으로 그 달콤한 꿈하고 실제 운영 사이에 간극이 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려고요. 네, 이 분석이 처음부터 딱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죠. 당신은 무인 카페를 통해 정말 치열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려는 거냐?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공간 빌려주고 수익 얻는 건물주가 되려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저희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 분석을 통해서 무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단어가 주는 환상, 그 뒤에 가려진 현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이 없다는 게 결코 관리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창업을 직접 고민 중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요즘 이런 거 많던데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저희 얘기가 꽤 흥미로우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좀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사장과 건물주의 역할 차이요. 무인 카페를 열면 뭐랄까 건물주처럼 그냥 공간만 딱 제공하고 돈은 저절로 이렇게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건물주는 진짜 공간을 빌려주고 딱 정해진 임대료를 받는 역할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무인 카페는 커피라는 제품이랑 또 그 공간이라는 서비스를 직접 소비자한테 파는 거니까 이건 명백히 사업활동이죠. 정확합니다. 바로 거기서 무인이라는 단어에 약간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관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순간 현실하고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직원이 없을 뿐이지 고객이 만족할 만한 커피 또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수익을 내려면 끊임없는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공간 빌려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아주 능동적인 사업 운영이에요. 그렇다면 그 필수적이라는 관리, 구체적으로 무인 카페 사장이 그럼 진짜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냥 기계만 잘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운영하는 걸 보면요. 매일 해야 하는 그런 일상적인 관리 업무만 해도 꽤 됩니다. 그냥 매장에 들러서 쓰레기통 비우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네네. 테이블 닦고 바닥에 혹시 뭐 커피 흘렸을까 봐 그런 자국 지우고 이런 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청결 유지. 근데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닐 테고 카페니까 당연히 소모품 관리 이게 중요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원두 신선하게 관리해야죠. 우유나 뭐 각종 시럽, 컵, 빨대, 컵홀더 같은 거 이런 부자재들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재고 확인하고 채워 넣어야 해요. 재고 관리. 네, 이건 정말 꾸준함, 꼼꼼함이 필요해요. 왜냐면 자칫 재고가 딱 떨어지면 바로 매출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기계 관리도 당연히 있겠고요. 그럼요. 커피 머신은 주기적으로 약품 청소해줘야 맛이랑 위생이 유지되고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제빙기 위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런 거 소홀히 하면 고객 불만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위생 문제로 크게 터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매장에 직접 가서 몸으로 하는 일만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런데 이 분석 자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노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매장에서 직접 몸으로 하는 일 말고 이 사업 자체를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머리로 해야 하는 모든 관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자재가 얼마나 남았나 파악해서 미리 발주 넣는 것부터요. 잠깐만요. 그럼 그냥 물건 떨어졌네, 채워야지 이게 아니라 판매 데이터를 보고 예측해서 발주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POS, 그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데이터 있잖아요. 그걸 봐야 하는 거죠. 아, 데이터를 봐야 되는구나. 네, 그걸 통해서 어떤 메뉴가 잘 나가고 어떤 건 좀 반응이 별로인지 파악해서 잘 팔리는 메뉴는 재료를 좀 넉넉히 준비하고 잘 안 나가는 건 뭐 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빼든가 이런 의사결정이 계속 필요해요. 와, 데이터 기반 전략 수립까지. 이건 진짜 관리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경영인데요. 맞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 동네 상권 특성은 어떤지, 주변의 경쟁 카페는 뭘 하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우리 매장만의 장점을 살릴 만한 소소한 마케팅 방안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뭐 특정 시간대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탬프 쿠폰 같은 거요. 그런 걸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도 다 포함돼요. 이 모든 게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수익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자동 수익이라는 그 매력적인 포장 뒤에 숨겨진 사장이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실제 업무의 무게인 겁니다. 듣고 보니 자동이라는 말이 참 무색해지네요. 이런 현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좀 극단적이긴 한데 굉장히 현실적인 예시가 자료에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사장님, 저기 돈 넣었는데 커피가 안 나와요. 어휴, 상상만 해도 그냥 눈앞이 캄캄해지죠. 네. 잠결에 부스스ực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CCTV 앱부터 켜서 매장 상황 보고 고객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환불은 어떻게 해드릴지 안내하고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그 자동 수익의 모습일까요? 정말. 또 다른 상황도 있죠. 모처럼 주말 저녁에 가족들하고 외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얼음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고객 연락이 오면 즐겁게 밥 먹다가 말고 매장으로 달려가서 얼음 채워야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과연 편안한 건물주의 삶하고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 여기에 계속 대응해야 하는 능력, 이게 바로 무인 카페 운영의 민낯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계는 언제든 고장 날 수 있고 고객은 사용법 몰라서 헤맬 수도 있고 예상보다 특정 재료가 확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건 그냥 정해진 날짜에 월세만 딱 받으면 되는 수동적인 임대사업하고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정말 온전히 사장의 역할 그 자체인 거예요. 이렇게 자동화된 상점에 대한 기대랑 현실의 차이가 이게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니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런 시도들을 했고 그 결과에서 배울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로봇, 자동화 하면 딱 떠오르는 일본 사례부터 좀 볼까요? 네, 2018년에 나와서 되게 관심 끌었던 도쿄의 헨나 카페. 우리말로 하면 이상한 카페 정도 될까요? 그게 대표적이죠. 로봇팔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커피 내리는 모습이 상당히 미래적으로 보였어요. 네, 저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미래적인 모습 뒤에도 결국엔 사람이 꼭 필요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분석 자료를 보면 로봇을 관리하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하거나 고객 이용을 돕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해요.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일본 스스로도 이걸 완전한 무인, 무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생인화, 즉 사람의 노동력을 절약한다, 최소화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하죠. 노동력 제로가 아니라 최소화, 여기에 방점이 찍혔던 겁니다. 미국 쪽은 어땠어요? 거기도 로봇 바리스타 내세운 카페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카페엑스나 텍사스 오스틴의 브리고 같은 곳들이 좀 주목받았죠. 근데 이들도 역시 단순히 커피 파는 카페라기보다는 그 로봇 기술하고 원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IT 기업 성격이 더 강했다고 분석돼요. 그렇다는 건 결국 노동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노동이 필요해졌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원격으로 로봇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엔지니어라든가 문제 생기면 현장에 출동해서 기계 수리하는 테크니션 같은 이런 새로운 직업,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필요해졌을 뿐인 거죠. 노동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유토피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술과 발전이 노동의 형태를 바꾸는 거지 노동 자체를 없애는 마법은 아니다. 이런 거군요. 중국의 경우는 훨씬 더 극적인 결과를 보여줬다고요? 네, 한때 중국 대륙을 막 휩쓸었던 무인 편의점 있잖아요. 빙고박스. 이 사례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QR코드로 인증하고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 고른 다음에 그냥 나오면 알아서 결제가 되는,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현실로 딱 구현했었죠. 저도 관련 기사 본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아요. 되게 혁신적으로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나요? 네, 결과는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그 기술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도난 문제나 시스템 오류도 꽤 자주 발생했다고 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실패 요인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보이지 않는 노동 있잖아요. 네. 매일 신선한 상품 진열하고 유통기한 관리하고 매장 깨끗하게 유지하고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많은 점포가 문을 닫는 수순을 밟았죠. 결국 전 세계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면 무인이라는 개념이 사업 운용에 필요한 관리나 노동의 본질 자체를 없애지는 못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들이네요. 단지 그 노동의 방식을 바꿀 뿐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계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자동화의 꿈을 꾸었고 또 먼저 그 한계를 느끼면서 현실을 깨달은 셈이죠. 기술은 분명 강력한 도구이지만 사업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이런 비싼 교훈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첨단 기술이 들어가고 편리해 보여도 결국 사업의 성패는 숫자로 증명돼야 하니까요. 분석 자료에 제시된 가상의 10평짜리 무인 카페 수익 구조 예시, 요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월 매출 600만 원을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꼭 나가는 비용들을 하나씩 떼봐야 진짜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먼저 임대료로 한 150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재료비는 보통 매출의 한 35% 수준으로 보거든요. 그럼 21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만약 프랜차이즈라면 로열티나 관리비 명목으로 한 40만 원 나갈 수 있고 전기세, 수도세 같은 각종 공과금이랑 카드 결제 수수료 이런 거 합쳐서 대략 50만 원 정도로 또 빼야겠네요. 계산해보면 월 매출 600만 원에서 임대료 150, 재료비 210, 로열티 관리비 40, 공과금 수수료 50, 이렇게 총 450만 원의 비용을 빼면 순수익은 150만 원이 남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대략 한 8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월 150만 원의 순수익, 이게 자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요? 여기서 만족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이 분석은 가장 날카롭고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사장님의 인건비는 계산하셨습니까? 아, 그러네요. 맞다. 내가 직접 매장에 가서 청소하고 물건 채우고 관리했던 그 시간과 노력, 이거는 비용으로 전혀 계산을 안 했네요. 당신이 매일 꾸준히 1시간 30분씩 한 달 30일 기준으로 매장을 관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월 45시간을 이 사업에 쓴 셈이에요. 월 45시간. 이걸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될까요? 2025년 최저시급, 아주 보수적으로 그냥 약 1만 원으로만 잡아도요. 당신이 투입한 노동의 가치는 최소 45만 원입니다. 이건 사업주로서 당연히 고려해야 할 비용, 기회비용인 거죠. 그렇다면 아까 계산했던 월 순수익 150만 원에서 내 인건비 45만 원을 빼야 이 사업의 진짜 수익이 나온다, 이 말이군요. 그럼 실질적인 순수익은 105만 원으로 확 줄어드네요. 네, 월 105만 원입니다.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260만 원 정도 수익이 되고요. 초기 투자금 8천만 원 대비 연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이게 약 1.5% 수준에 불과해요. 1.5%요? 와, 이건 정말 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약간 나은 정도거나 어쩌면 그 위험 부담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낮다고 볼 수도 있는 수준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은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분석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고작 이 정도의 수익률을 위해서 사업 실패의 위험이라는 그 본질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익숙하지 않은 기계 다루는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한밤중에 걸려오는 고객 불만 전화까지 받으면서 내 소중한 시간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정말 있겠느냐고요. 와, 정말 뼈아픈 질문이네요. 단순히 무인이니까 편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뛰어들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장벽들이 많다는 게 명확해집니다. 성공의 열쇠는 얼마나 편하게 돈을 버느냐 이게 아니라 점주의 그 보이지 않는 노동과 끊임없는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스템화하고 잘 해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돈을 찍어내는 기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시간과 노력을 온전히 쏟아 부어야 하는 하나의 완벽한 사업체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결국 당신은 편안한 건물주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치열해야 할 사장님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무인 카페를 운영한다는 건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한가로운 디지털 건물주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아주 치열한 사장의 길에 가깝다는 것. 무인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그 보이지 않는 노동의 무게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태도는 그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서 냉정한 현실을 딱 보는 거예요. 자동화라는 그럴싸한 포장지에 혹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업의 본질, 그러니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만족시켜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이 기본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분석이 우리 모두에게, 특히 뭔가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당신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명확하고 솔직한 답을 찾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계획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는 진짜 사업으로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